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 씨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지 약 열흘가량이 지났는데요. 그녀의 절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흘러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윤영 씨가 입건된 지 약 열흘가량이 지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다가요. 최근에는 정반대 이야기, 과소비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누군가가 경찰의 멘트를 빌려서 최윤영이 생활이 어려워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확인도 없이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정하는 식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미모의 탤런트가 그것도 요가 CEO였던 사람이 생활고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워낙 흥미로운 타이틀이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윤영이 과거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 생활고 때문에 돈을 훔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다면 생활고도 아닌 사람이 돈을 훔친 건 과소비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최윤영 씨가 현재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고 있고 때문에 소문들, 추측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사건이 알려진 직후 그 한 매체를 통해서 지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것이 본인의 뜻인지도 역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최윤영은 이미 연예계를 떠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통해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활고, 과소비. 그럼 먼저 이 생활고를 실제로 겪고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먼저 경찰은 최윤영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게 과연 어떤 수준에서 어렵다는 것인지 예. 또 최윤영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훔쳤어요 라고 진술을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건 추정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돈을 훔쳤다는 당사자가 그것도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연예인이 수표를 은행에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뿐만 아닙니다. 피해자는 그 수표 일련 번호를 신고해 놓아서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최윤영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좀 이상한 구석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몇 번 이상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런가요? 예, 처음에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가 최윤영이 범인인 줄 몰랐고 그래서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요. 예. 지갑이 없어지자마자 수표 일련 번호를 은행에 신고했다는 건 당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범인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방황과 배신감이 같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최윤영에게 합의를 안 해준 것을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평소 최윤영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최윤영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자연스럽게 합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럴 뜻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절도는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더 커지는 법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할 뜻이 없다는 건 단단히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네, 과소비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최윤영 씨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죠. 예, 최윤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소재 빌라는 수십억 원대의 최고급 빌라고요. 예. 최윤영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라 하면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곳이고 네. 월세도 300만 원 상당인 곳입니다.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고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다른 생활이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럼 요즘 말로 하우스푸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최윤영이 하우스푸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빌라가 소유가 아니니 그만큼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여차하면 집에서 나오면 되니까요. 둘째론 사건 초기부터 남편이 무직이어서 수입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건 역시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직 남편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업은 없어도 돈은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종종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최윤영 씨가 한때 요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CEO로서 활약을 네. 했었는데요. 요가 사업을 완전히 이제 접은 건 아니라는 소식이 있어요. 예, 서울 강북의 한 요가 학원이 최윤영을 원장으로 소개한 것인데요. 이것은 최윤영이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예. 이름을 빌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네. 최윤영 씨가 왜 지인의 지갑을 가져갔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경제적으로 몰려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아니면 최윤영 측 주장대로 빌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아무래도 본인이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3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추측이 되긴 합니다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조만간 검찰 출두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친한 사람들끼리 벌어진 단순한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 최윤영 씨의 절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측으로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